언제쯤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지 않을 날이 올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20대 초반의 한 부부가 지난 9일 전북 익산에서 또 끔찍한 사건을 발생시켰는데요.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들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1일 산부인과에서 퇴원을 해서 오피스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이 신생아에게 무려 7번의 잔혹한 폭행이 가해졌고요. 지난 9일 세상에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이 아이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네. 요즘 왜 이렇게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어른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다룬 것만 해도 아이들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 수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다수가 거의 알만도 해요. 그리고 근절이 될 만도 한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회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들한테 이 가해지는 처벌의 어떤 적정성, 아하. 응징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아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아이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이 학대하거나 때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2주밖에 안 되나, 2주면 요만한 아이가 네. 독립해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다친 거라고 그렇게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얼굴에 있는 멍자국은 그 굴러떨어진 거하고 별개니까. 그래서 집중 추궁을 했나 봐요. 아.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아이가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 이렇게 그 학대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 부모라고 저 아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으면 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운다고 아이를 때립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얼굴에, 애기 얼굴에 형성된 멍자국을 발견했고요, 저희가. 그걸 토대로 이제 추궁을 하니까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가 오줌을 싸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침대에 던졌다. 그렇게 진술하더라고요. 바로 사망은 한 건 아니고, 이제 아이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 충격으로 이제 뇌출혈이 발현이 됐는데, 이제 증상을 발견했으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 얼굴에 생긴 멍 때문에, 멍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게 발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사건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목이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해서 치료를 했으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본인이 학대한 것 때문에 이 멍자국이 발견돼 가지고 처벌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결과가 된 거죠. 네. 이거는 진짜 나쁜 거는 물론 학대한 것 자체도 나쁘지만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않은 거, 이거는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더 괘씸하고 더 나쁜 거죠. 네. 정말 이거 우리 김병준 앵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12일 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신생아가 분유를 토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기는 왜 때렸나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당연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들 저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심사 때 뭔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한 마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는데 이게 다 이른바 쇼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홍종선 기자님.
그런 이제 의심을 하는 게 그 전에 어떤 연기 쇼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9일 오후 자정이 다 된 시각 밤 11시 57분에 119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 전화였어요.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 당연히 구급 대원들이 출동을 했죠.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아이를 상대로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연기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가 내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이 처하면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울고 통곡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 나중에 그 부분을 후회하거든요. 근데 너무 차분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구급대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R 하고 있었어요. 거기 부모가. 울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울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워낙 작아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해서 끝까지 가는 동안이 소생이 없었거든요. 시리즈되는 날 그녀를 이겼는데 토해가지고 손으로 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며칠 3일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심폐소생 연기는 했지만 눈물 연기는 못했나 보네요. 사실 눈물이 나지 않았겠죠. 저 사람들한테 이 2주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좀 진짜로 묻고 싶은데 사실 2주예요, 2주. 2주면 14일입니다. 14일 동안 확인된 것만 7번 폭행을 했어요. 아우, 세상에. 이 남편이 4번, 엄마가 3번. 이제 아이가 뭐 호흡곤란, 눈떨림 그런 이상 증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사망했으니 아이가 어떡하지? 내 아이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 큰일 났네? 아우,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고 구급대원이니까 우리가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 CPR 연기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눈물이 나겠어요? 연기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화나네요. 병원에 못 데려갈 정도로 병원에 안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김복준 의원이 못 데려간 걸까요? 안 데려간 걸까요? 병원에. 아니, 궁극적으로는 뭐 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언제 정도부터 증세가 시작됐고 학대를 받았고 아이가 목숨이 위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겁니다. 이들의 이 부부의 휴대폰을. 네. 그랬더니 적어도 8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이미 아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방치가 된 걸로 세상에. 보여지고요. 그 근거는 그겁니다. 그 본인들의 휴대폰 그 디지털 포렌식 해보니까 아동 학대라는 단어 찾았고요. 그걸 검색했군요. 그다음에 멍 빨리 없애는 법. 세상에. 요거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가 그 아동 물고문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것도 아마 검색을 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이미 그 아이는 그 위험한 상태가 있었고 그거를 자신들의 범행 때문에 감추려고 결국은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세상에 저걸 검색할 당시에요. 생후 2주밖에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품에 안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작을 거예요. 신생아. 그런데 이미 그때 눈도 제가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이미 아이의 상태는 안 좋았답니다. 홍정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눈떨림이 있었고 호흡곤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거를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지를 했는데 지금 병원을 옮기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네. 우리가 고의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지금 살인죄 적용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이를 세상에 그 순간에 살려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일단 국가수의 부검이 1차 소견은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신생아를 때린다는 건 상정할 수가 없고요. 어른의 힘으로 멍들 정도로 때렸다고 한다면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일단 때린 행위 자체 그리고 이상 증세가 있는데 즉시 치료를 하지 않고 이상 증세를 방치해서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사망과 관련해서 살인죄를 우선 적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아동학대 중상의 폭행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한테 만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보다 먼저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얼굴에 멍이 들었고 이 엄마가 아빠에게 병원이나 약국에 가자고 말을 했는데 거부를 했었어요. 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누워만 있는 연령이거든요. 이 아이한테 손톱이랑 여기 쇠가 껴져 있다는 거는 이 사건은 그러면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까? 아무한테도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에게 이 지금 생후 2주밖에 안 된 이 아이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작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만 1세 딸이니까 지난해면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아하. 그 딸을 폭행해서 기소가 됐었어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증거 관련해서 이제 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이제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부터 이제 지금 이 아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지금 이 부부가 2018년에 이제 혼인을 하고 지금 둘 다 무직 상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생후 14일밖에 안 된 이 아이 사망하기 전에 지자체 출산 장려금, 육아 수당 이런 것들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부는 왜 도대체 아이를 낳은 걸까요? 첫째도 그렇고 이번 둘째도 그렇고요. 저 사람들한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쉽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일단은 풀려났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이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아동학대에 어떤 습벽이 있는 사람한테 아이가 또 다시 생겨났을 때 그걸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냐. 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그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 아이의 사망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어른으로서 이 사회의 어른이란 사람으로서 정말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